안녕하세요. 조울증과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의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조은의 마음약국 가족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년차 조울증 관리하고 있는 조우입니다. 네, 조우와 함께 살고 있는 조우의 아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울증 17년차 그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레이의 아내입니다. 네, 조은님은 오늘 인사말이 좀 바뀌셨네요. 네, 제가 항상 안녕하세요. 25년차 조울증 앓고 있는 조우입니다. 이렇게 했었는데 네, 조울러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네, 그렇게 조울증을 오래 알아야 되는 거냐고 네. 좀 걱정스럽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발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25년 동안 약 먹어도 안 낫는 건가요? 이렇게 네. 네, 생각하실 맞아요. 수 있어서 네. 네, 그래서 관리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네. 이 병은 어떻게 보면 당뇨병이나 고혈압처럼 네. 관리하면서 지내는 병이어가지고 네, 저는 남편을 6년째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에 저 얼마 전에 지인분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약을 얼마를 먹고 이제 몇 알을 먹고 있고 용량이 얼만큼이고에 따라서 내가 더 회복이 됐다 안 됐다를 비교하기보다는 약을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먹고 있지만 가족과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지가 사실은 회복의 지표인 것 같고요.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 약을 먹지 않기 위해서 목표를 갖지 않으시잖아요. 네. 그거는 꾸준히 먹으면서 맞아요. 관리한다는 네.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뭐 감기처럼 잠깐 먹고 낫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가능하면 평생 동안 관리하셔야 되고 완치 판정을 받은 분들도 정상인 분들에 비해서는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꾸준히 하세요. 왜냐하면 네. 언제든지 또 재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병이 스트레스에 참 민감한 병이어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 관리하듯이 우리가 이 병을 관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스트레스에 민감한 병인데 참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조은님은 잘해주면 왜 더 화를 내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배려해드리는 것보다 스트레스를 받는 게 어떨 때 보면 좀 더 도움이 되시는 것 네, 같아요. 오늘의 주제는 부부싸움인가요? 네. 아니 아까 낮이랑 지금이랑 눈빛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누군가 나한테 화를 내면 아무래도 아.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대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네, 조심스럽게 화를 내시는 건가요? 아 그래서 우리는 천생연분이다. 네, 저희 같으면 조은님 부부처럼 싸우고 나면 저희는 2박 3일 들어 누워야 합니다. 네,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뭐 이제 기상을 해라 이럴 때 좋게 말할 땐 잘 기상을 안 하다가 와이프가 짜증을 내면은 그때 기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저께인가도 이제 와이프가 다이소에 가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계속 피곤해가지고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짜증을 낸 거죠. 그랬더니 몸이 움직여지더라고요. 네. 제가 네, 잘한 건가요? 네, 꾸준히 관리하는 것에 놀라운 효과. 네, 짜증으로 관리하는. 아, 그리고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1,500명이 넘었죠? 네, 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꾸준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광고가 붙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광고를 끝까지 봅시다 운동까지 지금 벌이고 계세요. 네, 네. 사실은 내용과 상관이 없어서 저도 맨날 스킵 누르는데요. 네, 끝까지 봐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소정의 광고료가 저희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아주 아주 소정해. 네, 네, 사실은 그 광고를 한 영상당 네. 몇 개를 넣을 수 있는지를 제가 관리를 할 수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저희가 방송이 한 30분, 40분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중간 광고를 더 넣고 싶은 마음이 아, 솔직히 들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를 켜놓고서는 뭘 하시면서 그렇죠, 들으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은데 네. 그렇게 갑자기 중간중간 광고가 많이 붙게 되면 네. 좀 불편해하실 것 같은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만 광고를 넣습니다. 네, 처음 것만 끝까지 보시는 걸로. 그게 어딥니까? 네. 네, 한 번만 보시면 중간에 없는 조은의 마음 약국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유알못이어가지고 유튜브 광고가 저희한테 직접 어떤 유의 광고를 내겠다고 연락이 오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네. 그게 전혀 아니고 일정 요건에 충족이 되면 이제 유튜브라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그냥 일괄 광고를 부과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조은의 마음 약국하고 상관없는 이런 광고가 나오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원한 게 아니고 그냥 유튜브 측에서 아무 광고나 네. 붙여주시는 겁니다. 네. 제가 네. 저희 그 조은의 마음 약국 방송이 네.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아. 교육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교육 안에 교육과 관련된 또는 여러 광고들이 네. 저희 그래서 영상에 붙는 거죠. 틀을 때마다 참 지가 나오던데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봤을 땐 또 다른 영상이던데. 아, 그래요? 네. 네. 또 그 구글이 참 재밌는 게 보는 사람들의 취향을 알아요. 그래서 그 취향에 맞게 또 네. 맞춤형으로 광고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어쩐지 저는 이렇게 말씀과 설교가 주로 그래요? 많이 추천 영상으로 뜨더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삼천포로 빠지는 게 좀 약간 습관성이어가지고요. 제가 그저께인가 또 그저께 해프닝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너무 우울한 거예요. 정말 와 이런 거구나. 이래서 정말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구나라고 느낄 만큼 우울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다이소 언급을 했잖아요. 와이프가 다이소 좀 갔다 오자. 그래서 불과 30분에서 1시간 나가서 콧구멍에 좀 바람을 쐈는데 그 우울감이 거의 한 100%에서 거의 한 5, 60%로 우울감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울하신 분들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좀 밖에 나가서 한 30분에서 1시간이라도 바람 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환절기죠, 저희가. 그래서 우울하신 분들은 다이소 가시면 되는 건가요? 저희 다이소 광고인가요, 지금? 아니 다이소까지 갈 만큼의 의지를 갖고 일어나서 네. 걸어가시는 것 자체가 되게 대단하다. 네.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든 뭐든 가까운 곳에 가시라 네.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이소는 천국이다. 없는 주부들의 게 없다. 천국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만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까요? 네, 서두가 길었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다이소에 가고 콧구멍에 바람을 넣어도 우울함이 사라지지 않을 때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게 되잖아요.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에 어떻게 가야 하나요? 라는 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세상에 많은 병원이 있고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정신질환이라는 질병에 걸려서 정신의학과를 가야 한다면 네, 어떻게 가서 도대체 뭘 하는 거고 어떻게 갈 수 있고 네, 어디에 있는 거고 비용은 얼만가 궁금하실 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정신과라고 하면 일단 거부감부터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마치 여성분들이 산부인과에 가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일 것 네. 같아요. 네. 기혼이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결혼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사실은 청소년기나 가임기 여성분들은 누구나 산부인과에 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건강 검진 위해서도 갈 수 있고 예방 접종을 맞기도 하고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근종이 있다거나 아니면 자궁의 감기라고 하죠. 질염에 걸렸다거나 이런 네, 소소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해당 의학과를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가기까지 굉장히 그게 까다롭고 문턱이 높다고 해야 되나요? 이런 네, 불편한 그렇죠. 감정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신과 방문에 대한 일반인들의 거리감도 이렇게 비슷할 것 같은데요. 조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정신과에 찾아가시는 거를 힘들어 하시죠. 네, 또 안 좋은 인식도 있으시고 그러신데, 근데 우리가 힘들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 지인이 너 좀 많이 힘들어 보인다. 정신과에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했을 때 내가 미쳤냐? 날 이렇게 미친놈을 보는 거냐? 네, 내가 거길 네. 왜 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힘들 때 그 상담사를 찾아가듯이
정신과 의사 선생님께 우리의 힘든 점을 얘기하고 또 만약에 정신과 선생님이 들으셨을 때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네. 더 좋은 거고 또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어떤 부분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약을 좀 드시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라서 정신과에 찾아가시는 것을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레이님은 처음 방문을 하실 때 정신과에 어떻게 가게 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레이님은 조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 증상이 있을 때 방문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조금 심각한 상태에서 처음 간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네. 좀 많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제 아버님과 지인분들에 아버님과 의해서 제 기억으로는 아버님과 어머님과 형님께 끌려갔다는 표현보다는 그냥 이렇게 차에서 많이 이렇게 저를 이제 위로를 해주시면서 안정을 시켜주시면서 이렇게 처음 이제 개인병원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정신의학과 방문이 사실은 쉽지 않은데 본인의 의지가 없이 그렇게 타의에 의해서 방문했다면 좀 더 기억이 안 좋은 진료였겠네요. 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진료를 받는 것보다 자의에 의해서 진료받으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의로 이제 정신의학과를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실제로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셔도 되지만 그런 곳에는 주로 이제 광고료를 지불한 병원들이 위에 올라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공인된 기관에서 볼 수 있는 병원의 정보 같은 게 있을까요, 조은님? 네, 말씀하신 그 인터넷 사이트는 www.1339.or.kr에 방문하시면 전국의 병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는 정신의학과뿐 아니라 모든 병원 정보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은 병원 홈페이지를 통해 진료 과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주소를 잘 못 들으신 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www.1339.or.kr입니다. 네, 처음부터 병원에 가는 게 쉽지 않게 느껴지네요. 네. 일단은 병원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또 병원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대학병원과 뭐 일반 병원과 또 심리상담소라든지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저도 결혼하고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주변에 가까운 데 있는데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임신을 하기 전에는 산부인과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렇죠. 전 애기를- 관심이 없습니다. 네, 관심 없으시죠. 네. 근데 임신을 막상 하고 나면 주변에 그렇게 임산부만 보이고 간판 중에 산부인과 간판만 보입니다. 그래서 정신- 네, 맞아요. 그렇죠. 신기하게 운전하면서 임산부가 너무 많이 보이는 그래서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가 출산율 낮다더니 뭔 임산부가 이렇게 많나 할 정도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또 이제 정신의학과를 만약에 유심히 보신다면 주변에 우리 정신의학과 진료 보는 병원이 이렇게 많았네 의외로 또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일단 대학병원급은 거의 정신과 진료가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즘은 의료기관이 1차 병원, 2차, 3차 병원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네. 대학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개인 병원에 정신과 관련 상담을 받고 소견서를 가지고 예약하고 내원하셔야 합니다. 네. 개인 병원이 1차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소견서라는 게 다른 건 아니고요. 큰 병원에 진료를 요합니다라는 간단한 내용만 적어서 개인 병원에서 발급해 주시는 겁니다. 네, 이제 나라에서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각 병원에 어떠한 일정의 진료비를 보조를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한우분들이 큰 병원을 다 선호하시다 보니까 대학병원에 너무 많은 환자가 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개인 병원이라든지 중견 병원, 2차 병원 정도에서 소화할 수 있는 환자들은 거기서 진료를 마쳐라라는 의미에서 네. 이렇게 소견서를 받아서 3차 병원, 큰 대학병원에 방문하도록 제도가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처음 진료를 받으실 때 대학병원에 먼저 가시면 진료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네. 개인 병원에 먼저 가셔서 본인의 상태를 얘기하시고 간단하게 소견서를 받아서 대학병원을 방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민감해 하시는 부분이 개인 병원이든 대학병원이든 상담을 받으면
진료 코드라고 하죠. 거기에 F 코드라고 네. 정신과 진료 코드가 있어요. 그게 네. 기록이 남지 않냐. 그래서 내가 취업이나 결혼이나 나중에 뭐 보험 관련해서도 불이익을 받을까 봐 걱정이 네, 된다. 사실 이런 이것 때문에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좀 가는 걸 꺼려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본인의 진료 기록을 누구에게도 오픈할 수가 없게 돼 있고요. 네. 심지어 부모님이 자녀분이 입원 중에도 자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입원 확인서를 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뭐 내가 굳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취업을 할 때 회사 측에서 내가 진료를 받았던 내용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뭐 배우자라면 사실은 뭐 서로의 건강 상태는 당연히 나누셔야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상담을 받았는데 환우도 원하지 않고 의사 선생님이 보실 때도 뭐 약을 처방할 정도가 아니라든지 이러면 진료 기록을 F로 남기지 않는 방법이 또 네, 있다고 일반 하네요. 코드로 기록이 가능한 네네.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면서 직업을 이전처럼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한 가지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병이 또는 우울증이 걸림돌이 되지 않고 건강한 삶을 병행하기 위해 정신과 의학과 방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병원에 종사하는 관계자분이신데 종교인들, 목사님들, 수녀님들도 정신의학과 방문하시는 걸 자기는 많이 봤다. 그리고 교수님, 뭐 심지어 다른 과의 의사 선생님들도 정신의학과에서 도움을 받는다. 그거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 절대 아니고 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 정도 겪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도움을 받는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뭐 어디 허리가 다치거나 목이 아프거나 하면 정형외과 가듯이 자연스럽게 방문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상담을 받고 싶었던 때가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소개해드렸던 토닥토닥 정신과 사용설명서라는 책에 나온 멘트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 여기 저자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인데요. 많은 분들이 스스로 혹은 나의 가족이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한다는 것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건 역시 하나의 병이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기침을 한다고 해서 왜 감기에 걸렸냐고 비난할 수는 없는 것처럼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가 무능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정신적인 문제는 스스로 노력해서 이겨내야 한다고 말하더라도 내적 갈등과 외부적 스트레스로 지쳐가는 본인에게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 이야기는 너무나 잔인할 뿐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잠도 못 자고 가슴이 답답하며 불안 초조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기력하면서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또는 환청같이 증상이 있다면 정말 힘드실 겁니다. 본인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증상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외상으로 따진다면 몸에 염증 같은 게 있는데 그냥 방치하는 것과 비슷한 네,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사실은 저절로 좋아지는 일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확률이 굉장히 낮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방치하셔서 낫기를 바라시는 것보다 가까운 병원에 오셔서 작은 도움을 받는다면 네. 훨씬 더 행복한 미래를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형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그 전에 조금 생각이 났던 부분인데 어저께 제 와이프랑 사촌 누나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거기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이프랑 사촌 누나한테 저는 이 표현보다는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조울증 또한 지나가리라 아니면 가난과 고난 또한 지나가리라 외로움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식으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그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을 카페에서 했습니다. 보신 문구죠? 네, 카페도
적혀 있었고요. 뭐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기 환우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 또한 지나가리라를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자살 충동 또한 지나가리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뭐 카페에 그런 너무 구체적으로 써 있으면은 약간 근데 왜 그 자살률이 높은 어떤 한강의 다리에 괜찮아, 뭐 내일은 더 나은 미래가 있을 거야, 뭐 수고했어, 오늘도 힘내, 뭐 이런 긍정의 네. 멘트 네네, 그 맞아요. 만들어 놓는 거 행정에서 많이 시도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잖아요. 좀 네. 그 유발률이 줄어들고 시도하는 게 줄어들고 그 생명의 긴급 전화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그 멘트를 보고 마지막 순간에 그런 네. 아주 작은 호의가 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요즘 또 보니까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기사 끝에 우울증이 있을 때는 어디에 연락하세요라는 그런 멘트가 같이, 멘트가 네. 있더라고요. 네, 정신의학과 방문하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마음 약국을 들어보세요. 네. 조은의 마음 약국이 A부터 Z까지 이미 겪어본 경험자로서 친절하게 설명해 네. 드립니다. 네, 네. 그런 기사 밑에 이렇게 조언의 마음 약국 광고가 들어가면 좋긴 하겠네요. 네. 네, 뭐라고요? 아, 그건 저희가 전문 의학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곤란하고요. 네. 네, 저희가 가서 매직으로 써놓는 걸로. 네, 괜찮습니다. 밑에 아니면 조그맣게. 댓글로 저희가 네. 자, 댓글로 마음 자작으로. 약국 왔다 갔음. 네.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분께서 자제분이 네.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데 네. 너무나 우리 사회가 이 병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청원에다가 글을 올리셨는데 네. 많은 분들이 보시고 또 공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글 제일 밑에 이제 정신질환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 또는 이런 채널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조은의 마음 약국이었던 정말요? 거예요. 와, 네. 영광이네요. 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네, 그럼 본론으로 돌아올게요. 오늘은 삼천포로 좀 많이 빠지네요, 저희가. 네. 네, 이제 이렇게 어렵게 정신과에 갔습니다. 정신과에 방문을 하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 도대체 뭘 하게 되나요? 그레이님, 조은님. 우선은 접수하는 단계 자체는 일반 병원하고 다를 게 없고요. 본인의 초진일 경우에는 뭐 주민번호, 성함, 주소 이런 걸 적어서 내시고 기다렸다가 본인의 이름이 모니터에 뜨거나 뭐 작은 병 같은 이름을 호명하시면 대기 진료실로 들어가시는 뭐 과정까지는 동일하게 이어지고요. 네, 그리고 처음이면 그런 거 있죠. 저희가 신체 검사나 아니면 그런 검사를 할 때 적어내는 거 있잖아요. 심리 검사 같은 그런 질문들에 대답을 하는 그런 거 있어요. 네. 첫 처음 방문이실 방문 때는 예진이라고 하죠. 네, 그거를. 그래서 그것들을 다 이제 써서 자기가 어느 정도 우울이 어느 정도 심한지 아니면 네. 조울증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미리 검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요. 제가 첫 방문이 중학교 2학년 때였어가지고 네, 25년 너무 전이어서 어릴 때. 참 뭐 그레이님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 조 형님께서도 이제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학구적인 거에 굉장히 약하고 또 사무적인 걸 굉장히 약해요. 이제 미국에서 잠깐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이제 잠깐 했었어요. 한 학기. 그때도 이제 교수님들이 어떤 신학적인 것을 이제 설명해 주실 땐 잘 하다가 우체국 가면은 말을 버벅거리고 못 알아듣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뭐 입원하고 재발해서 또 입원하고 할 때 저희 부모님께서 사무적인 걸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그냥 뭐 사인 정도만 했고요. 그리고
짧은 인터뷰하고 그리고 그렇게 입원했습니다. 제가 너무 장황하게 설명드려서 지금 조우 형님 마음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네, 저도 잘 모릅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길게 말씀하셔서 아니 이거는 질병과 상관없이 두 분의 그런 캐릭터인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사무적인 걸 잘 모르시고 네, 동문서답을 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길게 하고 해서 그레이님의 팬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들이 입원 치료가 아닌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게 되나요, 조님? 누구나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실 수 있고요. 본인의 힘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거나 내가 우울증인가 공황장애인가 등 의심이 될 경우 자살 충동이 들거나 수면 부족으로 괴로울 경우 등입니다. 제 주변 지인분들 중에 연세가 좀 있으신데 우울증까지는 아니고 약간 초기 우울감 같은 그런 상태에서 수면 부족이 되게 심하게 오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약국에서 처방되는 수면 유도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신 거죠. 약국에서는 네. 의사 처방 없이는 수면을 도와주는 보조 약물까지만 구입이 되시고 네. 수면제는 의사를 만나야지만 처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분은 이제 정기적으로 정신과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먹는다는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뭐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뭐 네. 잠이 안 오는데 피부과에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경우에도 정신의학과를 오시고는 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불면증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잠이 안 오면 정말 괴롭잖아요. 그쵸. 네,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잠이 안 오고 이러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불면증을 5년 넘게 앓고 계신데 네. 한 번도 그런 정신의학과를 가보시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네, 그래서 좀 의아했는데 이런 불면증은 사실 이렇게 정신 질환 중에 굉장히 가벼운 질환이긴 하지만 정신의학과를 갔을 때 충분히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정신질환들이 약물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라거나 아니면 지인이 너 좀 가서 도움을 받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조우 형님 말씀 들으니까 또 제가 37살인데요. 20대 때 그 생각이 나요. 그 졸피드라고 그 수면제가 있잖아요. 보통 일반 사람이 졸피드 먹으면 거의 9시간 이상은 취침을 하게 되는데 저도 불면증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졸피드 하나를 먹어서 겨우 15분 취침하면 꿀맛 같은데 15분 있다 깨고 또 졸피드 하나알이 9시간 분량이거든요. 근데도 15분 지나면 또 깨고 그 불면증의 그 힘든 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 그런 기억이 나요. 제가 옛날에 그랬던 기억이 나요. 네. 그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이 있고 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은 살짝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조증은 많은 그런 에너지와 또 생각과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서 잠이 이렇게 안 오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15분 만에 다시 깨고 막 이런 거는 이게 조증이 많이 올라온 굉장히 상태. 심한 네,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우울증이나 조울증이 아니더라도 그냥 수면 장애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뭐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뭐 비싼 목베개를 구입하시고 이렇게만 시도하지 않으시고 수면제를 약간만 드셔도 그리고 꾸준히 드시지 않고 의사가 예를 들어서 뭐 몇 주 드셔보시고 완화되면 더 이상 먹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처방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잠깐이라도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또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 말씀을 네.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연달아서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은 조울러들이 좀 피해야 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자극적인 소재를 인터넷으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UFO가 과연 존재하는가? 약간 이런 느낌의 자극적인 소재를 인터넷으로 서칭하는 것을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이제 우리 조울러들은 흡수가 빠르고 더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안 좋은 앰모스피어가 몸에 스며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터넷에서 그런 자극적인 소재 있잖아요. 가끔 TV에서도 막 잔인한 거 막 나오고 그런 소재들은 조금 피하실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언급해드리고 싶어요. 뭐 네. 주제와 상관 있는 말씀을 해주신지 모르겠는데 주제와 연결해 보자면 정신과에 대한 안 좋은 그런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글들을 너무 찾아서 읽지 마시고 그래도 좀 건강한 자료를 제공하는 조은의 마음 약국을 들으시고 또 그 얘기입니까? 아니 근데 이쯤에서 그럼 우리 주변에 누가 병원 차리신 건가 왜 자꾸 권유하시나 하는데 저희는 일도 관계가 없습니다. 뭐 네. 주변에 의사분이나 병원장 아무도 안 계시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정신의학과 진료 받으면 그럼 병원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되게 비싼 건 아닌가? 또 혹시 약을 처방받으면 약값은 얼마나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의료보험은 있거든요. 되나요? 본인이 건강보험 가입돼 있다면 당연히 적용 받으실 수가 네. 있고요. 처방받는 약 중에 그 의료보험이 되는 게 있고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약을 들어가기 전에 진료비 먼저 얘기를 드리면 초진일 경우에 개인 병원 같으면 뭐 10,000원에서 20,000원대 그리고 대학병원급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20,000원에서 40,000원대 이 정도로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교수님을 만나거나 하시면은 또 특진비 같은 게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진료하고 큰 차이가 없네요. 정신과라고 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저도 얼마 전에 뭐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네. 진료비 10,000원 받더라고요. 아, 네. 이비인후과가 귀나 코를 가는 병원인 걸 저는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근데 네. 갔는데 뭐 귀 엑스레이 같은 거 찍고 하시더니 19,000원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정신과도 역시 검사 같은 걸 하면 검사비가 또 부과가 되죠. 네, 그 부분은 이렇게 추가가 될 수 있는데 모든 경우에 검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의사분께서 권유하셨는데 본인이 또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이건 선택지가 네.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토닥토닥 정신과 사용 설명서에서 나온 글 중에 하나가 정신과에서는 그런 많은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검사를 하려고 하는 병원은 피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이 책에 보면 좋은 병원은 어떻게 고르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책 자체가 Q&A 형식으로 환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을 적어주신 책이거든요. 네, 유익한 정보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정신과 첫 방문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일반인들을 위한 방송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환우분이 아닌 다른 분들께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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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